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돈을 빌린 입장이 돼서 갚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채권 추심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그 뉴스에서 미혼모인 여성이 불법 추심 행위에 시달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세상 선량한 척 하더니 또 돈을 갚을 때가 되면은 험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질 채권자들의 불법 추심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불법 추심도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법자가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4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 월 400을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갚다가 이자를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부업자가 험한 말과 욕설을 하면서 너희 엄마 내일 이거다. 죽는다. 그 다음에 뭐 장인 장모고 그 다음은 내가 어린이집까지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자제한법 위반죄와 채권 추심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요. 네.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려가신 분이 이 대부업자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유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대로부터 빨리 돈을 갚아라 이런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협박을 한다면 그건 별도로 당연히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고요. 협박이 없더라도 자기의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에 해당돼요.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은 채권의 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이름, 채무 금액,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기간, 위임받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통보해줘야 돼요. 이런 걸 통보하지 않고 다짜고짜 돈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신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채무에 관해서 돈을 갚아라 이런 협박 연락이 계속 온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꼭 신고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신고를 하실 때는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녹음하시든지 해서 증거를 준비한 다음에 함께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짜고짜 김가은 씨 뭐 얼마 갚으세요 이런 문자는 다 뭐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인터넷 하다가 그 게시물 하나를 봤는데 소멸한 지 10년이 지난 채권이 다시 부활해서 그 이자가 쌓이고 있었대요. 이거를 다시 갚으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 자체가 채권 추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 행위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나요?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같은 것을 녹음하신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지인의 그 어머니께서 너무 급해서 이게 불법 대출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독촉 전화가 하루에 막 10번, 메시지가 막 20개씩 막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독촉으로 괴롭혀도 되나요? 이것도 불법이죠? 맞습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동거인,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자체도 채권 추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네.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락 가능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반복된 연락이 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게 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할 정도,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면은 반복 연락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 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밤에 연락하는 거 괜찮나요? 안 되죠. 이게 낮보다 밤이 좀 더 무섭거든요. 그럼요.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니까 법률에서도 그거를 반영해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동거인,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의 하나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캡처해서 이제 증거로도 남겨둬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일하는 직장에 가가지고 너 돈 갚아라. 너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이런 얘기를 발설하는 거? 네. 네. 그 개인 간의 그것도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착각이니까.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빌렸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돈을 안 갚고 있다. 그 채무자의 신용 정보나 채무 정보를 그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 중에 하나이고,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명예훼손에도 걸리죠? 명예훼손에도 걸릴 수도 있죠. 채권춘시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죠. 스마트하신데요? 또 이제 법 아저씨를 한 3, 4회차 함께 하니까 제가 이제 법 잘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계속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직장 동료나 뭐 친구한테 대신 갚으라는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대신이죠. 그것도 불법 추심 행위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 추심 행위의 하나의 유형이고, 그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고 해도 욕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한 행위도 채권 추심 행위의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 유형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죄질이 안 좋은 행위 중에 하나죠.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채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죄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가중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 돈을 안 갚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너 뭐 몸을 어떻게 하겠다, 뭐 너희 가족을 찾아가서 너희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아주 질이 안 좋은 행위입니다. 정말 죄질이 좋지 않네요. 네.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중 대출 혹은 추가 대출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결국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채무자가 원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못 갚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 번 더 빌려가지고 내 돈을 갚어, 이렇게 강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 대출을 강요한 행위도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빚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더 빚더미에 앉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이거 제가 이렇게 얼핏 들은 건데 개인 회생 중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변제 의무가 없다기보다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그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소장이 전달될 거다, 소송이 들어갈 거다, 이런 문자 메시지 받으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으시면 서면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요청했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안내를 한 거니까요. 이 경우도 이제 불법 추심 행위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고요. 이런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채권추심법이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에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권추심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융감독원 번호는 국번 없이 1332 꼭 기억하시고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쉽고 재밌는 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